자, 봅시다. 자, 마지막 단원 정적분의 활용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이 정적분의 활용 파트에서 다루는 게 이제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넓이 파트를 다루는 거고요. 이제 두 번째는 속도가 속도 이쪽 다루는 거예요. 이쪽. 그래서 일단 넓이 파트 먼저 정리하고 그 다음에 속도가 속도 이쪽으로 넘어갈 거야. 자, 그러면 이 넓이 파트가 의미하는 거는 별거 없어요. 되게 쉬운데, 우리가 A부터 B까지를 정적분을 한다라고 해서 이런 형태를 봤을 때 얘가 X축보다 위에 있으면 주어진 이 값이 양수값이 나온다, 음수값이 나온다. 양수값이 나온다. 그래서 이 양수값 자체가 바로 넓이가 된다라는 개념인 것 뿐이고, 이놈이 X축보다 아래에 있으면 A부터 B까지를 정적분하면 양수값이 나온다, 음수값이 나온다. 음수값이 나온다. 맞아? 그러면 양수값을, 넓이를 구하라고 하면은 얘를 다시 양수 취급해서 이놈을 접어 올린 다음에 사실은 정적분을 해줘야 된다라는 개념이거든. 그래서 A부터 B까지에 대하여 넓이를 구한다면 얘를 항상 양수가 나오게끔 생각을 하면 되니까 절대값을 씌우면 된다. 이게 끝이에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여기까지? 근데 애초에 개념 자체는 위에 있으면 X축보다 위에 있으면 양수가 나오고 X축보다 아래 있으면 음수가 나오니까 항상 넓이는 양수기 때문에 전부 다 양수 취급을 해줘야 된다는 거지. 이해되니? 자, 선생님이 주어진 이러한 형태에 대해서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5까지라고 한번 해볼게요. 5까지라고 하자. 여기를 2라고 하고 여기를 마이너스 1이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F를 정적분하고 2부터 5까지 F를 정적분하고 마이너스 1부터 5까지 F를 정적분한 값을 한번 찾아보면 선우야, 얘는 뭐가 나온다는 얘기야? 뭐 나와? 2 나오고 이놈은 마이너스 3 나온다는 얘기예요. 정적분을 하면 준야 얘는 뭐 나와? 얘가 2 나오고 얘가 마이너스 3 나오니까 마이너스 1 나온다는 얘기야. 오케이? 자, 근데 문제에서 x는 1하고 x는 3 그리고 x축으로 둘러싸인 경우에 넓이를 구하라 이렇게 나온다는 말이야.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건 뭐야? 마이너스 1하고 2하고 2하고 x축으로 f를 두니까 이걸 의미한다는 거지. 그럼 이놈의 넓이는 뭐라고 읽어줘야 된다? 2라고 읽어줘야 돼. 오케이? 그럼 이놈의 넓이 2하고 5로 둘러싸인 넓이는 뭐라고 읽어줘야 돼? 3으로 읽어줘야 돼. 그러면 1하고 마이너스 1하고 2하고 5로 둘러싸인 넓이라고 하면 몇이라고 읽어줘야 돼? 5라고 읽어줘야 되는 거야. 그 차이만 있다라는 거지. 근데 그거를 이제 수식으로 표현하면은 절대값을 붙이면 된다. 얘를 전부 다 접어 올리면 2가 나오고 얘가 3이 나오니까 넓이 형태로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그래서 일단 요거는 이렇게 조금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자, 근데 이제 넓이를 구할 때 F라는 함수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F라는 거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다. 그래서 F하고 G라는 두 가지 함수가 나오거든. F하고 G 둘러싸인 넓이 이렇게 되나? 이상한데? 맞는데. 뭔가 생긴 게 너무 이상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글씨를 못 쓰는 건가? 자, 봅시다. 자, F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있고 G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 이렇게. 그리고 문제에서 F하고 G로 둘러싸인 이놈의 넓이를 구하라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이렇게.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할까? 준야 이거 어떻게 구해요? 네? 키 없어요? 누가 이거 했어? 아니 근데 이게 맞아요? 아니 근데 왜 없죠? 근데 저기서 쌓이는 게 약간 그쵸 이런 느낌이죠. 그거까지 같이 합시다. 자, 보세요. 자, 이놈의 넓이는 어떻게 구할까라는 거지. 그럼 이놈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봐봐. 일단 내가 F를 알파부터 베타까지 접근하면 뭐가 나와요? 어떤 형태가 나오는지 그래프에서 좀 보이니? 얘를 하면은 요게 나온다, 요게. 요게 나온다. 맞아? 자, 그 다음에 G를 하면 뭐가 나와? G를 알파부터 베타까지 하면 뭐가 나와? G는
이만큼이 나온다. 이만큼. 오케이? 그러면은 요 두 개를 어떻게 해서 저 빨간색이 나와? 네. 빼야 돼요. 자, 이게 정확한 원리는 맞아. F를 알파부터 베타까지 하면 뭐가 나오고 G를 하면 뭐가 나오니까 뭐에서 뭐를 빼야 되는 거를 생각해야겠다. 이게 정확한 원리는 맞거든. 근데 맨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위에 있는 거에서 아래에 있는 걸 뺀 거를 적분하면 걔가 넓이다라고 기억하는 거예요. 이놈은 이 둘러싸인 이렇게를 보면은 F가 위에 있는 상황이야, G가 위에 있는 상황이야. F가 위에 있는 상황이지. 그래서 그냥 위에 있는 거에서 아래에 있는 걸 빼버린 거를 적분을 하면은 걔가 넓이가 된다라고 기억을 해주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위에 있는 거에서 아래에 있는 걸 빼면 된다. 선생님 근데 저 실수로 위에 있는 걸 잘못 봤어요. 그러면 그 값이 양수가 나와, 음수가 나와? 음수가 나오겠지? 그걸 양수 취급만 해주면 어차피 넓이가 나오니까 그 정도의 계산 실수는 사실 상관은 없어요. 넓이를 음수라고 하면은 그거는 그냥 공부하지 마세요. 오케이? 그래서 위에 있는 거에서 아래에 있는 걸 땜으로써 넓이를 구한다라는 겁니다. 따라올까요? 자, 그래서 내가 이거를 위에 있는 거에서 아래를 빼는데 사실은 F하고 G라는 게 언제가 위에 있는 걸 몰라. 그니까 얘를 이렇게 그냥 해줄 뿐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냥 위에 있는 함수에서 아래에 있는 함수를 뺀으로써 넓이를 구할 수 있다 이겁니다. 따라올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203페이지 한번 그냥 해보실래요? 203페이지 6문제 직접 해. 지금 시간 10분 정도 줄 테니까 203페이지 그냥 다 해보세요.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765번 하나만 좀 같이 볼게요. 그래프 잘못 그렸네. 자, 1번 보면은 이놈의 넓이를 구해달라는 얘기거든. 그러면 얘는 둘러싸인 도형이 맞아. 근데 뭐랑 뭐가 둘러싸였냐면 y는 fx라는 놈이랑 x축 y는 0이라는 게 둘러싸였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뭐가 위에 있어? f가 위에 있어? 0이 위에 있어? f가 위에 있지? 어디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위에 있는 거에서 아래에 있는 걸 뺀다 이렇게 가는 거야. 근데 x축이라는 건 여기가 맨날 0이 오니까 이거를 그냥 생략해서 이렇게 해버리면 된다라는 거죠.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그래서 얘를 마이너스 x제곱더 1이라는 걸 정적분을 해버리면 답이 나온다라는 거고. 근데 왜 이렇게 따라오니? 그럼 얘는 어느 게 위에 있어? 둘러싸인 거 맞아. 요거랑 요거로 둘러싸인 거란 말이야. 근데 요게 위에 있지. 지금 y는 0이라는 게 위에 있는 거야. 그러면 0에서 fx를 뺀 거를 0부터 2까지를 적분을 해줘야지 넓이가 나온다라는 느낌인 거지. 여기까지 따라와. 자, 근데 2차 함수에 대하여 두 근이 나와 있을 때는 공식을 바로 활용할 수 있다. 그 공식이 6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라는 유명한 공식이 있으니, 오케이?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지만 단축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 따라오세요. 그러면 요거를 그대로 적용시켜보면 6분의 최고차항계수가 마이너스 1이죠? 최고차항계수 절대값이가 1 되는 거고, 여기서 여기를 빼 2지? 2의 세제곱을 하니까 답은 6분의 8, 3분의 4 이렇게 바로 가겠다는 거예요. 이 과정 자체를 그냥 생략하겠다는 거죠. 따라옵니까? 자, 마찬가지로 요거는 그럼 답이 뭐가 나오는지 생각해보면 6분의 절대값 A 1이지? 맞아? 그 다음에 빼고 세제곱해. 그러면 2의 세제곱이니까 똑같이 3분의 4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1번의 답도 3분의 4, 2번의 답도 3분의 4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푼다. 따라올까요? 그래서 얘가 넓이를 구하는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한번 해보면서 좀 감 좀 찾지. 자, 얘들아 두 문제 빠르게 보고 넘어갈게요. 자, 일단 767번 잠깐 볼 건데 요거하고 요거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이 중에 여기는 얘는 공식으로 처리가 된다라고 보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먼저 공식으로 처리해 주시면 6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니까 이렇게 하면 별표로 처리가 되는 거고, 이제 이놈의 넓이를 구하려면 1부터 2까지지? 맞아? 1부터 2까지 x제곱 마이너스 x라는 거를 적분을 해주면 걔가 이놈의 넓이가 됩니다. 따라옵니까? 그래서 답은 두 개를 더해서 1이 나옵니다. 1. 답은 3번이다라는 거고. 자, 769번 문제 볼게요. 자, 3차 함수하고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래. 그럼 일단 x축과의 교점을 먼저 찾아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0이다라고 해서 이놈과의 x축과의 교점을 찾은 거야. 0, 1, 2 이렇게. 그러면 이놈의 넓이는
요놈의 0부터 1까지 그냥 적분하면 되는 거고 요놈의 넓이는 그냥 적분하면 음수값이 나오니까 마이너스를 달아야 된다는 거야. 됐니? 그래서 이거를 하면 이제 답이 나와.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0, 1, 2 이거 무슨 점? 변곡점. 그럼 대칭이다라는 거 보여야 돼요. 그 말은 요놈의 넓이하고 요놈의 넓이가 똑같을 것이다. 그래서 요걸 한 다음에 도배를 하는 게 조금 더 머리를 쓰는 문제가 되겠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요게 딱 봐도 이렇게 하는 거 어렵잖아. 요거 한 다음에 도배하면 된다고. 이유는 변곡점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래서 넓이는 그냥 풀면은 물론 다 묶어나면 답은 나와요. 하지만 어떻게 하지 조금 더 쉽게 간단하게 풀 수 있을지를 직접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오세요. 오케이. 자, 그러면 넓이는 어느 정도 구하는 방법은 익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제 조금 개념, 공식 같은 것 좀 정리합시다. 자, 넓이 공식 정리할게요. 넓이 공식. 자, 첫 번째로는 좀 전에 했던 겁니다. fx가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 이런 형태에 대하여 두 근이 이렇게 나와 있어. 그때 이놈의 넓이를 내가 s라고 잡아버리면 이놈의 넓이는 6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 된다라고 해서 이거 적분을 하면은 깔끔히 정리하면 이렇게 나온다라고 해서 그냥 노가다를 띄웠다는 거야. 그의 공식처럼. 오케이? 자, 이게 첫 번째고요.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fx가 이렇게 있고 뒤집어서 할까? 자, fx가 이렇게 있고 gx가 이렇게 있어. 그러니까 x축과의 교점이 아니라 f가 이렇게 있는 상황이고 gx가 이렇게 있는 이런 상황인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그래서 얘를 내가 ax제곱 더하기 뭐 bx 플러스 c라고 하고 얘를 dx 플러스 2라고 하자. 그리고 이놈의 교점을 알파 베타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요놈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선생님이 증명해 테니까 한번 잘 보세요. 자, 저놈의 넓이를 구하려면 알파부터 베타까지 위에 있는 거에서 아래에 있는 걸 빼면 되거든? 그럼 뭐가 위에 있어? f가 위에 있지? 그래서 요게 답이야. 요게 답이야. 자, 근데 우리가 차함수를 그리는 방법을 배웠어. 지금부터 f에서 g를 뺀 차함수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 f에서 g를 뺀? 그럼 어떤 형태가 나와? 최고차 함계수는 양수야, 음수야? 음수 나오겠지. 맞아? 그리고 알파 베타가 근이 되는 거지. 그래서 f에서 g를 뺀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 얘가 f에서 g를 뺀 형태야. 그리고 여기가 알파 베타인 거야. 결론이 뭐냐면 저렇게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거든.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러면 이거를 그냥 또 공식을 쓸 수 있겠지? 저 1번에 의해 이렇게 나옵니다. 따라오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얘도 똑같이 그냥 공식을 쓰면 된다는 얘기야. 6분의 절대값 a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랑 똑같은 공식을 써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따라올까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거는 그래프론 선생님이 보여준 거고 식은 그냥 간단히 보여줄 테니까 한번 봐봐. 자, fx하고 gx라는 애가 이놈의 두 근이 알파 베타인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괜찮니? 교점이 알파 베타니까. 그러면 f에서 g를 뺀 놈이 뭐가 되냐면 이놈의 두 근도 알파 베타인 상황이겠지. a면서 x 마이너스 알파 x 그렇게 따라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 식 자체가 얘가 따라올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저 1번 공식이 그대로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보고 이건 그래프. 오케이? 근데 어쨌든 그냥 똑같이 적용이 된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2차 함수랑 x축과의 관계를 본 거고 2차 함수하고 직선과의 관계를 본 거예요. 자, 세 번째로는 2차 함수와 2차 함수의 관계를 볼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를 ax제곱 더하기 점점점 잡을 거고요. 주어진 이 gx를 a'x제곱 더하기 점점점 이렇게 한번 잡아보자. 그리고 이놈의 교점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은 요놈의 넓이 또한 여러분들이 바로 공식의 형태로 빠르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요놈의 넓이는 어떻게 쓰면 되냐면 알파부터 베타까지 위에 있는 거에서 아래에 있는 걸 빼버리면 되겠지. 그럼 위에 있는 거에서 아래에 빼면은 gx 마이너스 fx가 될 거란 말이지.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gx 마이너스 fx의 그래프의 형태 차이 함수를 한번 떠올려봐. 어떻게 돼? 최고차 함계수는 양수야, 음수야? 음수에서 양수이면 빼니까 음수겠지?
요 gx-fx를 떠올리면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2차 함수이면서 알파 베타가 그냥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슨 공식 쓰면 돼? 1번 공식 쓰면 돼. 요런 형태는 무조건 1번 공식 쓰면 된다고. 근데 1번, 2번하고의 차이는 뭐냐면 g에서 f를 빼면 최고차항 개수가 a가 아니게 되지. 최고차항 개수가 바뀐단 말이야. 뭐로 바뀌어? a에서 a'을 뺀 걸로 바뀌어버려. 최고차항 개수가. 그렇게 해서 공식만 조금 달라져. 최고차항 개수가 바뀌니까 6분의 절대값의 a-a'의 베타-알파 제곱 이렇게 최고차항 개수가 바뀐 형태가 되기 때문에 여기만 바뀐다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최고차항 개수가 여기서 여기 빼면은 최고차항 개수가 바뀐다는 거죠. 여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왜 2차에서 1차 빼니까 최고차항 안 바뀌어. 여기는 그냥 당연히 안 바뀌어. 오케이? 그래서 2차 함수하고 직선이든 뭐든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의 형태에 대해서 공식들을 써서 지금부터는 빨리 구하겠다는 거죠. 따라오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이 세 가지 공식 일단 뭐 연습을 좀 해주셨고요. 더 있어요. 기억나요? 난리가 없죠? 왜 물어보신 거예요? 지웁니다. 저요. (4번인가) 4번. 자, 이제 3차 함수입니다. 증명한 생략. 그냥 녹아다니면 된다라는 거. 요놈의 넓이 공식이에요. 자, fx가 최고차항 개수가 a라고 해서 이렇게 그냥 쓰면 돼요. 자, 그때 이놈의 넓이 공식이 뭐가 되냐면 s는 12분의 절대값 a의 베타-알파의 4제곱을 이렇게 따라옵니다. 이제 외워하면 직접 해보시면 돼요. 오케이? 이게 두 번째 공식이에요. 자, 그러면 얘가 또 어떻게 응용이 되는 거냐면 3차 함수하고 직선의 관계잖아 지금. 근데 얘가 x축일 뿐인 거야. 근데 그 직선이 이제 x축이 아니라 이렇게 가고 있어도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야. 이유는 차의 함수를 그려보면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요놈에 대한 공식이나 요놈에 대한 공식은 변화가 없다라는 거지. 그거는 2차 함수에 대한 형태를 이해만 하면은 얘는 똑같이 적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놈의 넓이 또한 12분의 절대값 a의 베타-알파의 4제곱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문제를 바로바로 푸는 게 좋다. 따라옵니까? 이걸 안 하면 직접 하나하나 해야 돼. 근데 그거는 그냥 비추니까 일단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7번까지. 2차 있고 3차 있으니까 4차 하면 되잖아요. 그쵸? 4차 함수 그래프는 이렇게 생긴 거랑 대칭인 거 이렇게 조금 구분해서 여기 알파 베타, 여기 알파 베타 해봅시다. 사실 실제 많이 쓰이는 거는 저기까지예요. 요거는 그냥 겉보기용, 먼내기용이에요. 친구한테 자랑하세요. 야, 너 이거 알아? 너 모르는 애가 어딨어? 너 이거 알아? 그러면 분명히 멍할 거예요. 잘하는 애들도. 왜? 자주 안 쓰니까. 자, 그럼 얘는 뭐냐면 20분의 절대값 a의 베타-알파의 5제곱이고요. 얘는 뭐냐면 30분의 절대값 a의 베타-알파의 5제곱입니다. 이렇게 돼요. 그럼 외우는 방법. 잠깐만 설명. 처음에는 6분의 6어. 그래프 떠올라야 돼요. 세제곱. 그 다음에 12분의 6어. 그 다음에 20분의 6고요. 그 다음에 30분의 6어. 특징 보이시는 분? 자, 여기가 2차 함수고 여기가 3차 함수고 여기가 4차 함수야. 일단 첫 수가 베타-알파 하나씩 더 곱해지지. 그 다음에 6, 12, 20, 30 특징 보이시는 분? 네? 오케이. n 곱하기 n 플러스 1. 여기는 2 곱하기 3이에요. 여기는 3 곱하기 4고요. 여기는 4 곱하기 5고 여기는 5 곱하기 6. 이렇게 나름 규칙성을 띄고 있어요. 숫자를 마구자리로 외우지 마시고 2 곱하기 3, 3 곱하기 4, 4 곱하기 5, 5 곱하기 6 이런 식으로 띄고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첫 수 또한 당연히 2차를 접근하면 몇 차야? 3차지. 2차를 접근하면 3차가 나오는 거야. 3차 접근 4차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까지 적용이 돼요. 넓이 공식 끝.
자, 그래서 이제 넓이 구하는 거는 그냥 위에서 아래를 빼고 접근하면 된다. 이게 그냥 끝이야. 오케이? 그 다음에는 이제 공식을 내가 어떻게 조금 활용하고 그래프를 어떻게 여러 가지 형태로 볼 수 있냐라는 거거든.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 여기 있는 이 프린트, 선생님이 준 프린트 다 보세요. 자, 보세요. 자, 이거 보시면 여기 옆에 투스텝, 여기 문제 번호 써져 있는 게 그게 투스텝 문제들인데 그 문제들은 여러분들 정석적으로 풀 수도 있지만 공식이 전부 다 활용되는 걸 선생님이 따로 써놓은 겁니다. 오케이? 선생님이 아까 좀 자다가 깨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잽싸게 찾았어요. 이거 공식 쓰면 되겠구나 이렇게. 그래서 저것들 투스텝에다 체크해가지고 다시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과제할 때 좀 공식 최대한 쓰려고 해보세요. 그 다음에 지금은 요 프린트 연습할 거예요. 요 프린트 먼저 마무리할 거거든. 천천히 해보세요. 선생님이 칠판에서 안 풀어줄 거야. 근데 여기 있는 문제가 전부 다 공식으로 풀려야 되거든. 그래서 지금 하면서 선생님 이거 공식이 좀 희한한데 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라고 하면은 질문하세요. 개별적으로 봐줄게요. 알겠죠? 자, 이거 시작. 봅시다. 자, 일단 우리가 넓이 공식에 대해서 좀 했는데 이제 넓이에 대한 유형 같은 건 좀 먼저 정리할 거거든. 하나밖에 없어. 하나. 봐봐.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생긴 어떤 함수가 있는데 여기 A부터 C까지 요놈의 넓이랑 요놈의 넓이가 똑같다라고 해서 내가 문제를 풀고 싶어. 그러면 이놈의 넓이하고 이놈의 넓이가 똑같으니까 A부터 B까지 fx dx는 B부터 C까지 마이너스 fx dx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풀 수 있거든. 그럼 분명 답이 나올 거란 말이지. 그치? 근데 적분은 넓이는 항상 조금 더 쉬운 방법이 없나를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이놈의 넓이하고 이놈의 넓이 이렇게 두 개를 계산하기보다는 얘가 5가 나오면 얘가 뭐가 나온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5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 결론은 A부터 C까지 하면 뭐가 나올 수밖에 없다. 0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될까요? 그래서 여기는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거 접근하고 이거 접근하면 귀찮단 말이지. 근데 사실 얘를 이 왼쪽으로 넘겨버리면 A부터 B까지 fdx 더하기 B부터 C까지 fdx가 0이 되니까 사실은 A부터 C까지 그냥 0이다 라고 해서 당연히 이 식을 푸는 것보다는 이 식을 푸는 게 훨씬 더 쉬울 거다라는 거죠. 이거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러한 형태가 이제 문제 잠깐만 보시면 806번 이런 게 있거든. 806번 일단 볼게요. 806번 이렇게 있어서 여기가 x인데 자, 근데 문제를 보면은 요놈의 넓이랑 요놈의 넓이가 같다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이란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은 이놈의 넓이랑 이놈의 넓이가 같다라고 해서 0부터 2까지 요거랑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야지 넓이가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2부터 a까지 마이너스 x부터 x 이렇게 같다 이렇게 푸는 건 사실은 좀 어리석은 짓이라는 거지.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냥 0부터 a까지 정적분을 해버리면은 얘가 뭐가 나와야 된다? 하면은 0이 나와야 된다. 이걸 풀어버리면 a 값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괜찮을까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하지 마시고 이렇게 조금 전체적인 형태를 가져야 된다. 이걸 따라오니? 자, 그래서 이 하나의 유형인데 선생님이 주어진 이러한 문제들을 지금 조금 신박하게 한번 풀어볼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필기를 한번 해주세요. 자, 뭐냐면 우리가 3차 함수의 기립이랑 4차 함수의 기립이 이런 거 배웠었거든. 3차 함수에 대해서 어떤 거 배웠냐면 이렇게 갔을 때 몇 대 몇인지 생각나셔야 되고 이렇게 갔을 때 몇 대 몇인지 생각나셔야 돼요. 4차 함수도 이렇게 갔을 때 몇 대 몇인지 생각나셔야 되고 이렇게 가면 몇 대 몇인지 생각나야 돼요.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가 몇 대 몇이었냐면 2대 1이다 기억나셔야 되고 1대 루트 3의 기립비를 가지고 있었고 3대 1의 기립비를 가지고 있었고 1대 루트 2의 기립비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네 가지 배웠거든.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지금 선생님이 뭘 보여줄 거냐면은 넓이비 그래프에 따른 넓이비를 보여줄 거거든. 그리고 이거는 알고 있으면은 진짜 개꿀이에요. 개꿀팁입니다. 진짜로. 한번 봐봐. 근데 이해를 하고 여러분들이 적용을 해야 돼. 이해를 하고.
선생님이 지금 어떠한 형태를 한번 볼 거냐면 이 네 가지의 형태에 따른 길이비를 천천히 한번 넓이비로 바꿔서 해석을 해볼 건데 봅시다. 내가 fx를 이렇게 한번 잡아놓을게. 이렇게 잡아놓을게. 그 다음에 여기를 알파라고 한번 해보고 여기를 베타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 다음에 이렇게 쭉 가서 여기를 한번 감마라고 해볼게요. 자, 그럼 그에 따라서 내가 y는 f'x라는 한번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f'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f'은 이렇게 생겼을 거고 2차 함수니까 그 다음에 여기가 알파가 따라오고 여기가 베타가 맞출까? 맞춰봅시다. 선생님은 드르륵 못해요. 해달라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따라오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가 알파가 따라오고 여기가 베타가 따라올 거란 말이야. 여기까지 괜찮니? 틀렸어요? 아니죠? 그럼 봅시다. 자, 그러면 f'x, 얘가 f'x가 될 텐데 봐봐. 내가 지금부터 이놈의 넓이를 한번 표현을 하려고 해요. 이놈의 넓이. 그럼 이놈의 넓이가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한번 보면 얘는 알파부터 베타까지 f'x를 정적분을 하면은 저 넓이의 형태가 표현이 되잖아. 여기까지 괜찮니? 물론 여기다가 절대값까지 씌워야 돼. 마이너스를 붙여야 된다는 거지. 근데 그걸 일단 무시하고 자, 그러면 f'이라는 거를 적분하면은 그냥 fx가 되지. 그치? 거기다가 베타랑 알파 대입하니까 얘가 뭐냐면 f베타 마이너스 f알파가 되거든. 여기까지 괜찮나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때 이 f베타 마이너스 f알파가 의미하는 게 뭔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 이놈의 넓이는 정확히 말하면 여기다가 절대값을 마이너스까지 붙이자. 마이너스까지 붙이자. 이렇게 넓이는. 그러면 넓이가 의미하는 건 f알파 마이너스 f베타가 주어진 저 도형의 빨간색의 넓이가 된다는 거지. 근데 이 f알파 마이너스 f베타를 여기서 잘 해석하면은 요놈의 y 좌표랑 요놈의 y 좌표에 차가 되지.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선생님이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f알파 마이너스 f베타랑 f 감마 마이너스 f 베타는 똑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왜냐면 f 알파 마이너스 f 베타가 뭐야? 요거랑 요거의 차지? 이놈의 y 값이지? f 감마에서 f 베타를 뺀 것도 이놈의 y 값을 찾아라.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 따라와. 그러면 내가 얘를 다시 어떻게 쓰냐면 얘를 f 프라임이라는 이놈을 베타부터 감마까지 적분한 거다라고 쓸 수 있겠지. 그럼 얘를 다시 이 그래프에 해석해볼까? 그럼 베타부터 감마까지라는 얘기야. 그럼 베타부터 감마 대충 여기 있는 거지? 여기가 뭐가 와? 여기 감마가 이렇게 따라오는 거야. 그럼 결론이 뭐냐면 얘랑 얘가 똑같죠? 그 말은 이 넓이랑 이 넓이가 똑같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근데 우리는 여기 3차 함수의 길이비를 알고 있어. 여기가 몇 대 몇이야? 2대 1이지. 결론이 뭐냐면 2차 함수에 대해서 여기의 길이비가 2대 1이면 이놈의 넓이는 똑같아요. 다시 2차 함수에 대해서 여기가 길이비가 2대 1이면 이놈의 넓이는 똑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를 여러분들이 바로 풀어버릴 수 있냐면 2차 함수가 이렇게 있대. 0이고 1에 그리고 여기다가 x는 a를 이렇게 잡았대. 근데 이놈의 넓이가 똑같대. 얘랑 얘랑 똑같대. 그럼 길이가 몇 대 몇이면 넓이가 똑같다? 2대 1이면 똑같다. a는 뭐란 얘기야? 3이다. 이렇게 사실은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게 넓이에 조금 빈데 2차 함수에 대해서 여기가 2대 1이면 얘네가 완벽히 똑같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조금 기억을 한다면 조금 전에 풀었던 806번 문제 한번 볼까? 그게 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적분을 사실 할 필요도 없게 되는 거예요. 따라오니까 얘가 일단 첫 번째예요. 이거를 네 가지로 정리를 할 건데 일단 길이비 2대1 어떻게 바뀌는지 보면 되고 그 다음에 1대 루트 3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면 돼요. 천천히 한번 보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여기가 2대1이면 여기가 똑같다. 그럼 여기는 몇이면 똑같아요? 여기는 마이너스 1이면 똑같겠지? 2대1이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 주의해 봐야 될 건 요거. 근데 그거에 따른 선생님이 이해를 시킨다면 증명은 이렇게 된다는 거. 됐을까요? 첫 번째였고요. 지울게요. 두 번째. 자, 두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길이비가 또 뭐가 있냐면
1대 루트 3 알고 있거든. 1대 루트 3. 조금 더 빨리 가볼게. 여기가 나는 1대 루트 3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알파라고 잡고 베타라고 잡고 한번 감마라고 잡고 이놈을 fx라고 하고 f'x의 그래프를 그리면 f'x라는 그래프는 어디가 알파고 어디가 베타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알파라는 점은 변곡점에 따라오지. 여기가 알파야. 베타가 극소 여기 따라와. 오케이? 그리고 감마가 여기 어딘가 이렇게 따라온단 말이야.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요놈의 넓이가 어떻게 표현되냐면 저 빨간색의 넓이는 F'을 알파부터 베타까지 해서 마이너스를 붙인 거니까 얘가 F알파 마이너스 F베타가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괜찮니? 즉 이놈의 함수값하고 이놈의 함수값의 차가 넓이 형태가 사실 된다는 얘기야. 나중에 이게 좀 보여야 되거든? 이놈의 높이 차가 넓이가 된다. 근데 지금 거기까지는 바라지 않고 그냥 길이 비만을 기억하면 돼. 높이 차가 넓이가 된다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럼 얘가 또 어떤 넓이랑 똑같은지를 보면은 이만큼에서부터 이만큼의 높이 차가 얘니까 얘는 F 감마 마이너스 F 베타랑 똑같다는 거지.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그럼 얘를 다시 정적분의 형태로 바꿔버리면 F 프라임 X라는 거를 베타부터 감마까지 정적분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 표현한 다음에 얘를 여기다 표현해봐. 그럼 걔가 얘가 돼요. 따라오세요. 이놈의 넓이하고 이놈의 넓이가 똑같아. 근데 우리는 여기다 여기가 몇 대 몇으로 알고 있어? 1대 루트 3이라고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1대 루트 3의 길이를 갖고 있다면 이놈의 넓이하고 이놈의 넓이가 똑같아요. 오케이? 1대 루트 3은 이렇게 소개되고 아까는 2대 1은 2대 1로 가면 똑같다 이렇게 됩니다. 따라옵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또 어디서 적용이 되냐면 선생님 808번 잠깐만 볼게요. 808번 봐봐 선생님 한번 어떻게 운동하는지. 자 일단 808번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문제 808번 문제. 이렇게 푸는 게 항상 뭐 빠르다 그게 아니라 그냥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 조금 발악하는 데 있어서 정답을 맞출 확률이 조금은 올라갈 수 있어요. 여러 가지 형태 해석을 하다 보면은 그냥 찍더라도 조금 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대 2라고 나왔습니다. 그때 내일 뭐예요? 자 봐봐. 자 그러면 이놈의 넓이가 지금 1대 2다라고 나왔거든. 넓이비가 1대 2야. 그 말은 이차 함수는 요놈에 대하여 대칭 정석적으로 풀어가자. 정석적으로. 그럼 얘가 1대 2라는 얘기는 이렇게 나누면 1대 1대 1이라는 얘기죠. 그 말은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넓이가 같다는 얘기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접근하면 뭐가 나온다? 0이 나온다 풀면 답은 끝이야. 그래서 정석적으로 풀면 첫 번째 방법은 0부터 여기까지 요놈의 대칭축까지 1까지를 접근을 하면 뭐가 나와야 된다? 0이 나와야 된다. 이거 풀면은 문자가 A 하나니까 식 하나에서 답 나올 거란 말이야. 이게 일단 풀이는 끝이에요. 여기까지 따라옵니까? 자 근데 두 번째 풀이는 이 길이비를 활용하면 이건 두 번째가 조금 더 복잡하긴 한데 그냥 한번 나대는 거야. 나대는 그냥 봐. 자 여기의 넓이 이거하고 이게 똑같아. 그럼 길이가 몇 대 몇이다? 1대 루트 3이다. 1대 루트 3 이렇게 흘러간단 말이야. 여기까지 괜찮니? 근데 여기에는 이 대칭 축의 이놈이 x좌표가 1이야. 1이야. 그럼 여기는 이 길이는 뭐가 되는 거야? 루트 3분의 1배 됐지? 이 길이가 루트 3분의 1 되는 거야. 그럼 여기 반대에 있는 이 길이도 루트 3분의 1이 되겠죠? 이걸 사실 바로 체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따라옵니까? 그럼 여기가 루트 3분의 1이면 여기에 있는 이 x좌표는 1에서 루트 3분의 1만큼 뒤로 갔지? 얘는 1에서 루트 3분의 1만큼 앞으로 갔지? 한 근이 얘고 나머지 한 근이 얘야. 오케이? 그러면 이 A는 두근의 곱이지? 이걸 두 개를 곱하면 뭐가 나와? 3분의 2가 나오고. 그래서 A는 3분의 2다. 이런 식으로도 사실 길이비로 풀 수 있다. 따라옵니까? 여기까지? 따라오세요. 이와 비슷한 문제 여러분들 선생님이 알게 모르게 그런 문제가 있었거든. 하나는 재밌으니까 그냥 한 번 더 볼게요.
여러분들 이미 과제 했던 거거든. 686번 한번 잠깐 가볼게요. 네, A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이거 질문 안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풀었는지부터 잠깐 좀 설명을 하면 주어진 이 fx가 6하고 a를 근으로 가지니까 얘를 x-a, x-6 아마 이렇게 쓸 거고, 그치? 여기에 12하고 12가 보이니까 넘겨서 정리되는지 먼저 봐야지. 그러면 0부터 12까지 해서 6부터 12까지를 뺀 게 0이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기를 당연히 더하기로 바꾸고 12, 6 자리 바꾸니까 결론적으로 0부터 6까지 fx를 한 게 0이 나온다 이렇게까지 정리가 돼서 얘를 대입해서 적분했더니 답이 나왔다. 그래서 A 값을 아마 구했을 거야. 그 질문 안 나오면 그냥 허접한 문제거든. 자, 근데 이런 선생님이 한번 그래프 형태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A하고 6에서 0인데 A가 6보다 큰지 작은지를 모르니까 사실은 그래프가 두 개의 형태가 필요해요. 제일 중요한 건 그래프 해석을 너네가 이해를 하는 거야. 여기가 A고 6인 케이스랑 여기가 6이고 A인 케이스 두 가지가 필요하거든. 근데 여기 보니까 0부터 6까지가 0이래. 그러면 0이라는 건 여기보다 왼쪽에서 0부터 6까지가 0이니까 0이 어디 찍힌다는 얘기야. 0이 여기 0이면 말이 돼 안 돼? 안 되지. 0부터 6까지는 동수가 나올 테니까 이건 어떻게 찍힐 수밖에 없어. 여기 찍힐 수밖에 없어. 더 나아가서 0부터 6까지가 0이라는 얘기는 이거를 너희가 보면 여기 어떤 상황이야? 같은 상황이다라고까지 해도 되는 거야. 이해되나요? 자, 여기는 0부터 6까지가 0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냐면 0이 여기 찍히면 얘는 무조건 양수거든. 이게 0일 수가 없거든. 그래서 이런 그래프는 탈락이고 이런 그래프가 답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나중에 문제를 풀다 보면 맨날 그래프를 찾으려고 할 거거든. 어려운 문제를 풀다 보니까 그래프를 이렇게 찾은 거야. 근데 이놈의 전력이 여기가 같대. 길이 몇 대면? 2대 1이라고 해요. 따라오니까 그러면 1대2로 내분하는 점이 A가 되는 거니까 3분의 6 더하기 0이 A여서 2다. 이런 식으로도 사실은 체크가 된다는 거지. 따라오세요. 수투는 풀이가 정말 너무 많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풀이로 시험 때 흘러갈지 몰라. 그러니까 알고 있는 게 많고 여러 가지 형태로 계속 접근을 하면 한 문제를 풀 때도 여러 가지 형태로 접근을 하면은 시험 때도 여러 가지 형태가 보인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조금 길이를 활용해서 여기 A 값도 찾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가 3차 함수의 길이비에 대한 얘기였고 이제 4차 함수 넘어갈게요. 자, 봅시다. 자, 얘를 내가 fx라고 잡고요. 그럼 f'x의 그래프를 떠올리면 f'x의 그래프는 감소하다가 감소하고 베타에서 되니까 원래 이렇게 돼야 되는 상황인 거지. 괜찮니?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얘가 F 프라임 X 형태가 돼야 됩니다. 요걸 가지고 F 프라임 형태를 끄집어내는 걸 이미 연습을 몇 번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고 여기가 감마인 이런 틀로 잡힌다는 얘기야. 왜? 아, 미쳤네. 여기가 베타고 여기가 감마인 대충 이런 느낌으로 잡힌다는 얘기지. 여기까지 따라오세요. 자, 그러면 내가 지금 뭘 볼 거냐면 이놈의 넓이를 한번 살펴볼 거거든. 그럼 이놈의 넓이는 F'X라는 놈을 알파부터 베타까지 한 거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야지 넓이가 되는 거지. 즉 F알파 마이너스 F베타가 되는 거야. 얘가 의미하는 게 뭐다? 이 함수의 Y좌표의 차가 넓이 형태로 해석됩니다. F알파와 F베타니까 이만큼의 차가 넓이 형태로 해석이 된다는 얘기야. 그럼 얘는 뭐랑 똑같아? F 감마에서 F 베타를 뺀 거랑
똑같지? 따라옵니까? 그러면 얘를 베타부터 감마까지 F'을 적분했다라고 봐도 되는 거 아니야? 결론! 이 넓이랑 무슨 넓이가 똑같아? 이 넓이가 똑같아. 따라와. 근데 여기 길이비를 알고 있어요. 몇 때문에? 3대 1이라고 알고 있는 거야. 여기 길이비 몇 대 몇이다? 3대 1이면 여기가 똑같다 이렇게 합니다. 그럼 똑같이 어떤 문제를 여러분들이 바로 풀어보낼 수 있는 거냐면 이런 문제가 있어. 0이고 섬이래. x는 a인데 넓이가 똑같대. 그럼 a는 몇이다? 4다 이렇게 사실은 1초까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모르면 fx를 잡아야 돼. 잡아야 돼 이렇게. 그 다음에 얘를 k까지 합시다. 이놈을 0부터 a까지 접근을 하면 뭐가 나와야 된다? 이걸 풀어야 돼. 그래서 a를 구해야 돼. 큰 차이가 있죠. 몇 분 걸려요? 이거는 한 3초? 5초? 실수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이건 실수 나올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적어요. 오케이? 3차원의 길이비 3대 1 저기까지 체크를 하는 겁니다. 이해돼요? 따라오고 있네. 자, 마지막 1대 루트 2 남았습니다. 1대 루트 2. 근데 여기까지는 잘 쓰이면 또 1대 루트 2는 잘 안 쓰여요. 간기용으로 알아보세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에 따른 F'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F'이 알파에서 점이니까 아니 왜 이러나 자꾸 맞춰 그릴게요. 요거일 때 X축과 만나는 상황인 거지? 그쵸? 그래서 이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알파고요. 여기에 어딘가 여기에 베타가 있는 거고 여기에 감마가 있는 대충 이런 느낌인 거지. 따라오니 여기까지? 자, 그래서 똑같아. 이놈의 넓이를 한번 표현을 해보면 이놈의 넓이는 F'X에 알파부터 베타까지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거니까 얘가 F알파 마이너스 F베타가 되는 거야. 즉 이놈의 Y좌표의 차가 넓이의 형태로 바뀌는 거야. 된 여기까지? 자, 근데 얘는 뭐랑 똑같아? F 감마 마이너스 F베타랑 똑같다는 거지. 따라오세요. 그러면 얘는 베타부터 감마까지 F'을 접근한 거랑 똑같다는 거지. 그래서 결론은 요놈의 넓이랑 요놈의 넓이가 똑같다는 얘기, 요놈의 넓이가 똑같다는 얘기잖아. 이해되니 여기까지? 근데 길이가 몇 대 몇이야 여기가? 1대 루트 2죠.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여기가 1대 루트 2가 되는 겁니다. 조금 전 그래프하고의 차이는 뭐야? 어느 게 3대 1이었는지 기억나요? 이렇게 왔을 때 여기가 3대 1이었다. 달라요. 얘는 극점에서부터 그은 거고 쟤는 변곡점에서부터 그은 거야. 오케이? 그래서 저러한 차이가 있다. 이걸 알아놓으면 조금 여러분들 찍을 때도 조금 유리해요 나중에. 왜 선생님이 가정을 찍을 때로 하는지는 잘 모르겠죠. 그쵸? 근데 나중에 좀 하다 보면 어려운 문제 풀면 선생님이 같이 한번 보여줄 거거든. 근데 그건 아마 고2 때는 안 보고 고3 때는 보지 않아. 고2 때 보면 좋겠지만 네. 그래서 저러한 길이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런 거를 조금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여기는 이 풀이 과정까지 한번 써보면서 해주시면 돼요. 외웠던 길이비를 가지고 그냥 좀 생각해서 써보면 돼요. 됐죠? 여기까지가 길이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쉬는 시간이죠? 뭐라 했어요? 자, 넘어갈게요. 선생님이 이걸 알려준다 해서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잘 써먹을 수 있다 그렇게 믿진 않아요. 다음에 과제할 때야 써먹겠지. 근데 이제 다음에 기말고사잖아. 이거 기말고사 때 얘들아 2대1, 3대1 뭐 아무도 기억을 못하거든요. 그때가 사실 다시 또 공부하셔야 돼요. 근데 그때 공부할 때 지금
필기해놓은 거를 한번 보고 하냐 안 보고 그냥 또 생짜로 하냐 그 차이인 거야. 그래서 조금 필기를 좀 해놓으세요. 이제 마지막 속도가 속도. 왜요? 끝나면 1분 남았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진짜 지금 30분 45분이 좀 쳐요. 자, 봅시다. 자, 이번엔 속도가 속도 적분 파트입니다. 적분 파트.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 하나밖에 모르죠, 여러분들? 위치를 미분하면 뭐가 되고? 속도가 되고,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된다. 이렇게 해서 위치를 xt라고 하면 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던 것 같아요. 미분하면. 근데 미분의 반대가 적분이니까 가속도를 모하면 속도가 돼. 적분하면 속도가 된다는 얘기고,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적분을 두 가지를 배웠어요. 부정적분하고 정적분. 근데 부정적분은 정확한 값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래서 지금부터 할 거는 부정적분을 하는 게 아니고 얘를 정적분을 한다라는 건데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속도를 정적분하면은 완벽한 위치가 나오진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그 차이점만 여러분들 정확하게 구별을 하면 되거든. 그럼 봐봐. 선생님이 지금 어떠한 속도라는 애가 있는데 주어진 얘를 A부터 B까지 한번 정적분을 해볼게. 자, 그러면 얘는 A부터 B까지, 자, 속도라는 걸 이렇게 놓지 말고 속도는 X를 미분한 거니까 X'T라고 나도 상관이 없거든. 괜찮니 여기까지?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건 X, B, 마이너스 X, A가 되는 거야.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게 뭘까? X라는 건 위치야. X, B가 의미하는 건 T는 B일 때의 위치야. 이게 괜찮니? T에다가 B를 대입한 거니까. XA가 의미하는 건 T는 A일 때, A 초일 때의 위치가 되는 거야. 그럼 B일 때의 위치에서 A일 때의 위치를 뺐어. 요걸 또 어떻게 표현하냐면 위치의 변화량이라고 읽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T가 시간이 A부터 B까지 흐를 때에 따른 얘를 위치의 변화량이라고 읽습니다. 그럼 다시 속도를 정적분하면은 정확한 위치가 나오는 게 아니라 속도를 정적분하면 뭐가 나온다? 위치의 변화량이 나온다 이렇게 가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문제에서는 속도를 구하라고 위치의 변화량을 물어보지 않고 맨날 위치를 물어본다는 거거든. 위치. 문제에서는 이제 뭐 T가 뭐 3초일 때의 위치를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그럼 3초일 때의 위치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이렇게 구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0초일 때부터 3초일 때까지 나의 위치의 변화량이야. 오케이? 얘가 의미하는 게 뭘까? x에다 0을 대입하면 0초일 때의 위치지. 처음 위치야, 처음 위치. 선생님 처음 위치는 0 아니에요? 0이 아닌 문제가 있어. 다이빙 막 10m인 지면에서 10m 위에서 뛰어내리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x0 처음 위치는 10에서 시작을 하거든. 이름이 무슨 말인지? 그래서 내가 위치를 구하기 위해선 처음 위치에다가 뭐를 더해야 되냐면 위치의 변화량을 더함으로써 위치를 구할 수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이해될까요? 다시 속도를 정적분하면 위치가 나온다? 아니에요. 위치의 변화량이 나온다. 정확한 위치를 구하려면 처음 위치에다가 그 위치의 변화량을 더함으로써 위치를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똑같아. 가속도를 정적분하면 그럼 뭐가 나와? 속도가 안 나와. 속도의 변화량이 나와. 그럼 속도를 구하려면 처음 속도에다가 속도의 변화량을 더해버리면 되는 거야. 이 하나의 시스템만을 이해하고 얘는 똑같이 따라온다 이렇게 가는 것 뿐이야. 여기까지 괜찮니? 여기까지? 그래서 얘가 위치인 거고 얘는 위치의 변화량인 거고 이거를 조금 구분하실 수 있어요. 여기까지 따라올까요? 여기까지. 하나만 더 하면 끝. 움직인 거리. 자, 그럼 움직인 거리는 어떻게 구하냐면 내가 A부터 B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고 싶어. 근데 A부터 B까지 속도를 정적분하면 얘는 뭐가 나온다? 위치의 변화량이 나온다. 예를 들어서 속도의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어. 내가 여기 1초부터 5초까지라고 하고 여기가 마이너스 3, 5라고 한번 해보자. 속도 그래프예요.
그럼 내가 1부터 5까지 속도를 접근하면 뭐가 나와? 2가 나오지. 근데 이 2가 의미하는 거는 뭐야? 위치의 변화량인 거야. 이만큼의 위치의 변화가 있다는 거지. 하지만 내가 움직인 거리는 2야? 아니지. 마이너스 3만큼 움직였다가 5만큼 움직였으니까 움직인 거리는 뭐가 돼? 8이 되는 거지. 3만큼 갔다가 5만큼 다시 온 거니까 움직인 거리는 8이 되는 거야. 즉 움직인 거리는 정적분 값이 아니라 넓이 값으로 해석되는 거예요. 다시 움직인 거리는 정적분 값이 아니라 넓이로 해석되는 거야. 따라와. 그러면 내가 이거에 대한 넓이를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하는 거야? 음수인 거를 전부 다 양수 취급하면 되지. 즉 절대값을 씌워버리면 움직인 거리가 됩니다. 요게 헷갈리면 그래프 하나를 조금 이해를 해주는 게 좋아. 위치의 변화량을 정적분하면 위치의 변화량이 나온다. 하지만 위치의 변화량하고 움직인 거리는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만 체크를 해주면 여러분들 개념이 끝입니다. 끝! 뮤비에서 속도 보면 자, 얘들아 개념은 요게 끝입니다. 이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속도가 속도 그 미분 파트 문제 풀듯이 똑같이 반대로만 풀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쪽 가기 전에 잠깐만 복습! 길이비 복습 좀 한번 합시다. 참수. 넓이비 복습한다는 얘기예요. 3차 함수. 자, 그러면 2차 함수에서의 길이비는 3차 함수의 길이비의 형태를 그대로 따라오면 되거든? 그럼 3차 함수의 길이비가 몇 대 몇이랑 몇 대 몇이었어? 2대1이랑 1대 루트 3 있었죠? 2대1 그려. 이렇게 가면은 여기가 2대1이야. 여기 길이가 2대1이면 이거면 넓이랑 이런 넓이가 똑같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1대 루트 3이 1대 루트 3. 이 축을 기점으로 이렇게 가시면 여기가 1대 루트 3으로 가버려서 이렇게 나오면은 여기는 넓이랑 여기는 넓이가 똑같은 거죠. 됐나요? 자, 4차 함수의 길이 몇 대 몇 있었어요? 3대1이랑 1대 루트 있었지? 선생님 저 그거부터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이것도 포기하세요. 자, 그래서 3대1이 이렇게 쭉 가주시면 여기가 3대1입니다. 여기가 3대1이면 넓이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만큼이랑 이만큼이 육안으로는 달라 보이는데 똑같다는 얘기예요. 아 너무 다르. 자, 근데 이게 봐봐 얘들아 좀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부터 지금 이 참수가 증가하는 형태죠. 근데 당연히 여기서부터 증가하는 애보다 저기 갈수록 더 크게 증가하지. 그러니까 여기 길이가 더 짧을 수밖에 없다라는 느낌이에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똑같이 1이면 무조건 얘가 더 클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얘가 더 폭발적으로 증가하니까. 그런 좀 감각도 있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더 섭차이가 더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여기가 더 짧아. 근데 그래도 뭐가 들어가서 자, 여기 1대 루트입니다. 1대 루트. 여기가 이렇게 가시면 1대 루트. 1대 이렇게 흘러온다. 선생님 위치 알았어? 헷갈려. 1대 루트 이렇게 되죠. 네? 맞네요. 네, 이런 식으로 흘러온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길이를 조금 해주면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조금이나 되지 않을까 싶다라는 겁니다. 속도와 가속도 문제는 딱히 풀어주지도 않고 다음에 헷갈리는 거 있으면 질문 받도록 할게요. 그래서 딱 한 문제만 더 풀고 이제 여러분들 풀 시간 줄게요. 자, 830번 한 문제만 좀 풀어볼게요. 830번. 자,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fx를 0부터 2까지 적분해달라고 했는데 fx의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가서 여기가 2, 여기가 6 이렇게 찍히겠죠? 여기가 0,2.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거를 여러분들이 체크하면은 얘는 0부터 2까지 적분하니까 요만큼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니? 근데 gx는 요거의 역함수래요. 요거의 역함수. 자 그럼 요거의 역함수는 y는 x에 대칭시켜서 역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니까 y는 x를 대칭시켜서 그래프 그려. 그럼 여기 있는 0,2라는 점은 2,0에 따라오고 여기 있는 2,6이라는 점은 6,2에 따라오겠지? 여기 6,2가 있는 거예요. 그래프를 확인해서 주시죠. 됐습니까? 그럼 얘를 2부터 6까지 하니까 2부터 6까지 이만큼이 된다. 됐니? 그러면 이 노란색이랑 빨간색이랑 더해. 그러면 이 빨간색을 여기다가 옮겨 붙이니까 뭐가 나온다? 직사각형이 나온다. 그래서 이거를 봐봐 다시 역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yx 대칭해서 그리는 방법도 있지만 역함수 그래프 그리는 방법 중에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얘가 y는 fx, 얘가 기함수야. 근데 역함수는 yx 대칭시킨 게 역함수니까 여기에서 x축하고 y축을 바꿔버리면 얘를 그냥 역함수라고 봐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주어진 이 함수 자체가 역함수인 거야. 여기를 x축으로 바라보면. 이거 이해되니? 그래서 얘를 그릴 때 역함수를 직접적으로 그리지 말고 이 방법을 조금 활용을 해보면 역함수의 그래프는 여기를 x축으로 바라보고 여기를 y축으로 바라보면 얘가 그냥 역함수가 된다는 거지. 근데 이 역함수를 x가 2부터 6일 때까지니까 어디야? x가 2부터 6일 때까지니까 이만큼이 돼.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사실 그리지 않기를 추천한다. 여기서 기함수, 역함수 다 끝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좀 빨리 했는데 이해되나요? 더 했던 겁니까? 그래서 어쨌든 점의 넓이가 나오니 답은 저런 식으로 된다. 과제! 왜 넘겨보세요? 왜 고민하는 척해요? 아, 너 어차피 다안 싫어질 거를. 3스텝까지 해야 되니까. 아니, 어? 아니, 시스템. 이건 두 개겠네. 자, 867번까지 오시면 돼요. 어? 아니, 말도 안 돼. 867번까지. 아니,